이거 어떡하면 아니, 좋지? 미친 거야. 폭염 미친 속 거야. 2살 네. 배기 혼자 두고 사흘간 남친과 여행 간 20대 엄마. 이건 엄마가 아니죠.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얘가 무슨 엄마예요? 이게 어떤 이게 상황인가요? 이제 그 경기 북부 경찰청에서 사건을 한 건데요. 이 20대 여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유기 방임으로 해서 불구속 입건 조사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 A 씨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그러니까 3일 동안 2살 아들을 집안에 혼자 둔 채 끼니를 챙겨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의 돌봄을 하지 않은 채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고를 받고 애가 혼자야 있는 것 같다 이런 신고를 받고 경찰하고 소방 당국이 이제 출동을 했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사다리차 타고 이제 올라간 거죠. 창문을 뚝 이제 열고 그랬더니만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하나만 돌아가던 집안에 쓰레기는 가득하고 3일 동안 뭐 문을 다 닫아놨으니 그 쓰레기 속에 악취가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예, 아이는 그래도 다행인 게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건강에는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경찰은 아이를 이제 보호 조치한 상태라고 했는데 근데요 이게 이상한 거는 구속영장 신청했단 말이에요. 네.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정도면 영장 신청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했고 아이가 건강하다는 점을 들어서 검찰이 기각했답니다. 또 검찰이 기각했답니다. 아 그냥 청구나 좀 해주지. 왜 기각을 하냐고 지네들이. 아유. 이거 사실은 이거 얘기만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2살 배기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에 대해 가지고 이거 뭐 측은지심이란 게 들잖아요. 아니 저는 정말 제가 이게 손주가 둘이에요. 네. 우리 손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학대 사건들을 했었잖아요. 아니 저렇게 예쁘고 여리여리한 아이들을 어떻게 때리고 그쵸. 어떻게 아이들을 방치할까? 도저히 그 생각만 하면 우리 아이가 그런 것도 아닌데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이것도 보면서 이게 진짜 이게 미치지 않은가. 아무리 남자가 좋아도 그렇지 남자친구하고 놀러 간다고 3일씩이나 애를 선풍기만 돌아가고 이게 저는 인간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그 누군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엄마는 이 한여름에 집에서 먹을 것도 없이 저 쓰레기 같은 방 안에서 혼자 있는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엄마라는 거잖아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귀찮은 존재예요. 그러면 이거 인간이라고 보이고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이코패스도 이런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가 없죠. 정말 그것도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 자식. 내 자식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안타깝고. 이 엄마가 20대 엄마가 아마 이 아이를 데리고 있었던 거는 그 한부모 가정으로 해가지고 지원금 받으려고 아마 이 애 데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남편은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반려동물한테도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요. 진짜. 아우. 그리고 또 답답한 거는 이 남자친구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에요? 자기 여자친구가 지금 2살 배기 애가 있다는 것도 알 거고, 예,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남자친구로서도 기본적인 게 안 된 거고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어디에 있는지 여행 가는 사이에 얘는 누가 돌보는지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확인은 하고 여행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한다는 여자친구가 이 정도 사이코패스면 언젠가 이 남자친구도 어떤 대우를 받을지 몰라요. 정신 차리셔야지 이 남친도. 그 남자친구도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진짜 전혀 네. 이 뭐 아이에 대한 배려나 사랑이나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저 이 사건 보면서 옛날에 했었던 그 14년도에 아동학대 사건이 또 생각나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트라우마가 지금 올라오는데 이 남자 아이가 아빠가 21살이에요. 21살. 그러니까 10대 때 아이를 낳은 거예요. 10대 때 아이를 낳아서 엄마는 도망가 버리고 이 남자애는 아이를 이제 보육원에다가 그것도 보육원에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애 그냥 집안에다가 방치해 놓고 PC방 가서 놀다가 신고가 돼서 이 아이는 보육원에 가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얘는 이제 또 택시 강도로 해가지고 그 저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네. 아이가 먹고 컸겠죠? 살 일이 막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애를 데리고서 한부모 가정이면 지원금. 지원 그 집도 주고 그 다음에 집도 줘요? 집도 저기 지원해줘요. 집도 이제 그 월 얼마를 내기는 하지만 보증금 없이 집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도 구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얘가 애를 보육원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몇 살이었냐면 요 또래예요, 요 또래. 그냥 왜 기저귀 차고 이렇게 당당당당 네, 자기가 의사 결정이나 뭐 그런 거 말이나 전혀 이런 걸 못하고 하기 말도 힘든 제대로 잘 못하는 아이인데, 근데 지가 이제 밤에 이제 택배 분류하는 그 업무 이제 그 회사를 취직을 시켜준 거죠. 그 동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지네 동네에 얘가 살던 동네에 후배 둘 남자애하고 여자애 고등학생 애를 둘을 가출을 시켜서 집에다 데려다 놓고 에이, 우리 애 봐. 뭐 도망가면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일진 같군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그냥 막 가는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자애랑 여자애랑 둘이 이 아이를 이제 보고 있었던 거지. 보고 있었는데 애를 보고 있던 그 여자 네. 아이가 그 가출한 애들. 가출한 애들이 영상을 찍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기계로 네. 영상 찍은 거를 이제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애가 조만간 죽을 것 같은 거야. 아, 이 가출한 애들이 돌보는 애들이 볼 볼 때도 이게 막 너무 막 심하게 영양실조나 때리니까 뭐 영양실조가 아니라 폭행이에요? 애를 패는데 어느 정도냐면 아니요 아니죠. 아빠가 이 아이를 패는데 진짜 야 너 와, 그러니까 목소리는 녹음이 안 됐어요. 이게 보면 이제 행동이 어떤 건지 알잖아요. 와, 딱 애 세워놓고 있잖아요. 뺨따기를 때리는데 이 뺨따기를 팍 때리면 애가 이렇게 벌러덩 그쵸. 두세 살밖에 안 되네면 툭 저쪽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그렇게 맞으면 설령 보통 안 맞지만 맞으면 어때요? 그냥 거기서 울잖아. 애가 발딱 일어나서 다시 걸어서 아빠 앞에 오는 거예요. 더 맞을까봐. 그게 그렇겠죠. 아빠한테 뭐 애정이 있겠어요? 뭐 이런 아빠인데. 와가지고 그러면은 또 맞고 그런 영상을 이 아이들이 찍은 거예요. 막 하나는 또 막 머리채 비워잡고.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폭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빠가 그 출근한 시간에 이제 이 집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었어요. 사회복지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같이 이제 파출소를 간 거죠. 파출소에 가서 아이랑 그 영상 찍은 거를 놔두고 얘네 둘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걔네 둘은 그래도 아이 하나 살렸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 계속 있었으면 아이가 죽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팀에 온 이유는 뭐냐면 성 관련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음부에 이상한 그 좀 안 좋은 것들이 보이니까. 여자아이였어요?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데리고 와서 어쨌든 그놈을 잡았는 그놈을 이제 데리고 왔죠. 이제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그 도저히 표현해서 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영상을 보지 못했어요. 너무 끔찍해서. 뭐 경찰에 들어온 다음에 반성은 하든가요? 이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나도 엄마한테 그렇게 맞고 자랐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 니네 엄마 어디 갔니? 그랬더니 엄마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을 나갔대요. 그러니까 얘는 혼자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당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너무 가슴 아팠던 건 우리 이제 그 피해 아동을 데리고 해바라기 센터를 갔어요. 네. 진술을 받아야 되니까. 애가 너무 밝아. 막 똘똘똘똘똘 막 그 병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놀고. 그러면 저한테 할머니 그렇게 얘기를 할머니 하면서 사탕 주면 사탕 먹고 하는데, 저는 이게 아구가 돌아갔다는 표현 있죠. 이게 턱이 이렇게 맞아서 돌아갔다는 거를 저는 그 아이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너무 맞아서 맞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살짝 돌아가고 이 안에는 다 터져가지고 이제 진술을 하는데 말을 잘 못하잖아요. 네. 그래, 근데 아빠가 다른 얘기를 할 때는 막 얘가 밝다가 얘기만 아빠가 얘 하면. 나오면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지면서 그래 그럼 네가 아빠가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아빠가 오게 아야
아야의 수준이 아닌데 그래. 아야. 그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도 아마도 이 이야기라면 아야, 엄마, 아빠 이 정도밖에 이야기 못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정도 방임이면은 이것도 가중 폭력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 안에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 보육원으로 그렇죠. 갔고요. 이거는 뭐 아빠가 키우는 것 자체가 안 죄악인데요. 돼. 그러니까 아빠는 구속이 됐고. 네. 예. 얼마나 나와요 그럼 형량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사회에서 같이 살고 싶지가 않은데요. 근데 그때 당시 그냥? 형량이 얼마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나와도 한 몇 년 정도일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근데 난 정말 이런 사람들하고 사회에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건에서 아이가 어찌됐건 보육원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는 이제 아빠 놈이라고 하죠. 아빠 놈은 구속이 돼서 교도소에서 몇 년 살고 나올 예, 텐데 나 다시 한부모 가정으로 열심히 키우겠다고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은 가능해요? 그때 당시에 국선 변호사가 친자 무효 소송까지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친자 무효 소송까지 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네. 친자 무효 소송까지 해야지만 이 아빠가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없어요. 근데 근데 이게 되게 아이가 판단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린아이는 판단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나 아빠 없어도 돼요. 아빠 버려주세요. 약간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할 못하죠. 수가 없는데 예. 제3자가 친자 무효 소송을 그러니까 그 하는 법적 것도 대리인이 쉽지 할 않을 수 것 있는데 같은데요? 그거를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어찌 됐든 이런 아빠긴 하는데 하지만 뭐 나중에라도 뭐 좀 사람이 변해서 진짜 자기 자식을 잘 돌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아빠라도 이 아이가 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가 80% 정도는 다 친부모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학대를 당하면서도 가스라이팅이에요. 아이들은 다 엄마 아빠한테 네, 왜냐면 가려고 하잖아요. 가스라이팅 당하거든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럼요. 거죠. 나를 보호해주고 돌봐줄 사람은 엄마 아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근데 이거 거예요. 완전 사각지대네요. 이거는 오히려 보육원에서 크는 게 훨씬 더 아이한테는 정서적으로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상황이 계속 재발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 아니에요? 이런 트라우마가. 그리고 이 사건도 지금 제가 굉장히 염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다른 기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친인척한테 맡겼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었어요. 아이를. 이 사건이요? 예, 지금 예. 20대 엄마의 경찰은 아이를 보호 조치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분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보호시설로 보낸 게 아니라 친인척한테 보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기사는 그 문구가 있는 게 있어서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느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성가족부의 역할 자체가 상당히 좀 축소돼 있고 한편으로는 또 인식 자체도 좀 왜곡되어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힘을 쏟아야 되는 영역은 이런 영역에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보건복지부죠. 아동은. 그렇죠. 근데 여성가족 저는 보건복지보다는 여성가족부의 영역에서 조금은 더 접근하는 게 여성가족부의 그 위상을 올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가정법원의 역할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이 과연 향후에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이건 민사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가정법원에서 역할을 더 늘려서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또 이런 문제가 이 가정 내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취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할 수 있는 데가 가정법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뭐 사건을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같이 협업해가지고 법원이 협업해가지고 무언가를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근데 법률적인 제도 일단은 같은 걸 봐야죠.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아동 학대나 아동 방임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가정법원에서 이 부모가 향후에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거를 판단을 해주고 그 잠정 기간 동안은 아예 뭐 접근조차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가 정말 회심했으니 내가 애를 정말 정성스럽게 돌보고 싶다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한 판단도 가정법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가정법원이 인원이 모자르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네, 인원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나라 사회가 더
뭐라 그럴까요? 이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나아지려면 가정법원의 인력이 충원되고 그 역할이 더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거죠. 이게 뭐랑도 비슷하냐면요. 정신과 질환에서의 그 비자의 입원, 강제 입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지금 가정법원에서 다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바꾸려고 하는데 가정법원에 지금 인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늘어나는 거는 뭐 인력도 인력이지만 그들이 원치 않을 수도 원치 있어요. 않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줄 수 있는 기관은 가정법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가 가정법원의 역할을 더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이 지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이런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하게 이건 뭐 처벌만 해가지고 해결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이혼 소송만 하지 마시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뭐 밖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안 되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형사처벌일 텐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두는 것 자체가 일정 부분은 부모로서 법적인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도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이제 형사적인 측면으로 처벌받는 게 유기방임이거든요. 이게 아동학대 유기방임. 근데 이제 유기방임이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유기나 방임, 유기는 뭐 그렇다 치고 방임을 어느 정도 어느 선까지 가야 방임이냐,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이거 같은 거예요. 경우에는 뭐 악취가 진동하고 이거 진짜 3일 동안 아이의 두살배기고 그냥 뭐 이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2, 3학년짜리 애를 이렇게 놔두고 엄마가 가버렸다 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질까봐 그렇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럴 것 같으면 아싸리 그냥 외국처럼 몇 살까지는 절대로 아이를 혼자 집에 놔두면 안 된다 같은 법률 같은 것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또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답답한 상황들이 될 뭐 수도 다른 있고. 제도적인 보완이 없으면서 무조건 이걸 처벌만 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의 그 측은지심, 공감 능력 이런 거를 기대해서 설마 아이한테 이런 짓까지 하겠어? 약간 이런 식의 마인드가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슬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친인척한테 간 게 제가 걱정된다고 그쵸?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여성도 그냥 그렇게 자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까 그 가해 아동학대 그 가해자 그 아버지 그 미친 나쁜 놈, 그 놈도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니까 내가 이렇게 때려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사회복지 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20대에서 굉장히 지금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 근데 20대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굉장히 살기 어려운 가정 환경에 있는 집이 많더라. 뭐 굉장히 좀 잘 살고 고학력자들이 좀 환경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 중에 그 20대 아무래도 성적인 영역에서 더 취약하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는 20대 엄마라고 되어 있는데 20대 엄마가 29살은 아닐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그럴 철딱선이 없는 20대 초중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아무쪼록 경찰 쪽에서 이 아이의 어떤 이후의 돌봄을 결정할 때 그래도 이 엄마의 친인척 중에서 그래도 정말 마음적으로 이 아이를 돌보려고 하는 게 그래도 확인이 돼서 친인척한테 보내기를 진짜 그랬을 바라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어린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는 이런 말도 못하는 폭력이나 불행이 아니라 그래도 좀 따뜻한 환경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랄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그들은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왠지 이런 아동 학대 방임도 약간 저희 이 사건 이슈에서 고정적인 뉴스가 될까봐 너무 염려되고 걱정되네요.